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험을 좋아하십니다. 툭하면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결혼 허락 맡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테스트 해보겠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선 얘야, 결혼하면 신혼집에 해주기로 한 돈을 내가 못 해줄 것 같다. 내가 5천만 원 해준다고 했지 않니?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그 돈을 못 해줄 것 같네. 미안하지만 그냥 너 모은 돈이랑 친정에서 주신다는 돈으로 신혼집 구해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계획이 많이 틀어지게 되어 난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도움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끼리 알아서 집 잘 구해 살겠으니 염려 마시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감동하셨나 봐요. 사실 너 어떻게 나오나 내가 테스트를 좀 해봤다. 너 성격 정말 좋구나. 내가 앞으로 잘해주마. 기본이다. 7천 해줄게. 하시며 해주시기로 했던 5천만 원에서 통 크게 2천 더 보태 7천만 원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테스트에 불합격했더라면 돈은커녕 결혼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어이없고 황당은 했지만 그냥 시어머니가 좀 개구진 면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좀 지났을까? 그땐 아이가 없을 때라 저도 맞벌이 하느라 남편이랑 같이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그래서 낮엔 집에 없을 때가 많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꼭 낮에 저희 집에 방문해서는 문을 열어달라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혼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저 퇴근하려면 7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마냥 밖에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번호 알려드리면 집에 들어와 이것저것 살림 열어보시고 우렁각시처럼 저녁을 해놓고 호련히 가실 때가 많았어요. 저는 사실 성격이 무덤덤한 편이라 어머님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셔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 남편이 많이 예민해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번호 알려드리기 싫다면서 한 번씩 오고 가시면 남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칠 뒤에 또 방문하시면 번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새아가 번호가 또 바뀌어져 있네? 왜 자꾸 바꿔? 바뀐 비밀번호 알려줘. 라고 하시며 역정을 내시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 네. 번호 유출되면 도둑 뜬다면서 그이가 바꿨어요. 라고 했더니 못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신랑시켜 바꾸자고 한 걸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3자 대면을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아들이랑 며느리 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아들이 바꾸자고 한 건지 확인을 하셔야겠대요. 그러더니 문구용품 파는 데에서 보이는 거짓말 탐지기 장난감 있죠? 손 대면 찌릿하고 전기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셔서는 둘 다 차례로 손 대고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으려니까 어머님이 지금 장난 아니고 진실 게임 하는 거라면서 저 먼저 대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들이 비밀번호 바꾸라고 했어? 네가 바꾸자고 한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네, 저는 절대로 바꾸자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계가 몇 초 돌아가더니 진실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이제 남편 차례가 되어서 어머님이 기계를 바꿔 끼우려니 남편이 승질을 내면서 이런 걸 대체 왜 하냐고 짜증 부리더군요. 어머님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며 억지로 남편 손에 그 기계를 끼우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정말 네가 비밀번호 바꾸자고 했어? 정말이야? 그렇게 물으시니 남편이 당연하게도 짜증을 확 내면서
내가 바꾸자고 했어. 엄마가 자꾸 말도 없이 집에 오는 게 싫어서. 라고 했더니 기계가 뭔가 잘못되었는지 경보음을 내면서 거짓이라 하는 거예요. 저랑 남편 둘 다 너무 황당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님 표정이 부그락부르락 하시더니 그것 봐. 네가 먼저 바꾸자고 할 리가 없지. 네 와이프 편을 그렇게 들고 싶었어? 엄마 바보 만드니 좋아? 세아가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니들 집에 좀 찾아오는 게 그렇게 싫어? 나 너무 서운하다. 그럼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할 것이지. 네 남편 시켜 비밀번호 바꾸게 하는 건 아니지. 엄마랑 아들 사이 갈라놓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니라고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고 남편도 어이가 없어서 엄마, 이거 10,000원도 안 되는 기계가 진짜 거짓말을 구별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장난감이야.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곧 죽어도 기계를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기계라고 잘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제야 진정하시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자기가 바꾸자고 한 건 맞다고 아주 소리를 지르며 주장하니까 그제야 믿으시는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론 저희 없을 때 집에 안 찾아오셨고요. 그때는 황당해서 남편한테 저도 짜증내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잖아요. 장난감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진실을 구별하겠다는 시어머니 생각이요. 늘 의심이 많은 어머님이셨지만 그래도 평상시엔 잘 해주셨어요. 제가 아기 가지니 힘들겠다며 저 먹고 싶다는 음식도 다 해주셨고 배 부른 채로 회사 다니며 고된 업무로 힘들어할 때 그냥 관두라면서 모아놓은 3,000만 원 내어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은근히 속 깊고 자상하신 시어머니라 그런 에피소드쯤은 애교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꼭 저를 시험해보려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생일 한 달 전쯤이 어머님 생신이세요. 아이 없을 땐 제가 생신상 차려드렸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정신이 없어서 밖에서 사드렸습니다. 그날도 인당 8만 원 정도 하는 고급 한식당 예약해서 어머님 잘 대접해드리고 어머님이 갖고 싶어 하셨던 명품 지갑도 선물해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받은 것도 많고 하니 그 정도 해드리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 생일이라고 식당을 예약했다 하시길래 그날 시댁 가서 어머님 모시고 차로 이동하고 있었지요. 어머님이 불러주신 주소로 운전해서 갔더니 웬 허름한 분식집이 나오더라고요. 이 집이 떡볶이를 잘해. 우리 아들 어릴 때 자주 갔던 분식집이야. 며느리 생일 기념으로 오랜만에 여기 와서 한번 먹자. 하시더라고요. 한 접시에 2,000원 하는 그 떡볶이 집은 파리도 날리고 입구에는 페인트며 시트지도 다 벗겨져 있던 곳이었어요. 솔직히 이런 데 안 온 지 오래되어서 기분이 나쁜 것 이전에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기한 마음에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머님이 어때? 여기도 괜찮지? 꼭 비싼 데서 먹어야 대접받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 네. 뭐 맛있으면 된 거죠. 맛은 있겠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진심이었거든요. 맛집 중에 이런 허름한 데가 많으니까요. 그 말에 남편이 더 기겁을 하고 놀라더니 뭐야, 며느리 생일인데 여기서 먹자고? 엄마, 지난달 엄마 생신 때 간 한정식만큼은 아니더라도 돼지갈비 정도는 사주셔야지. 그리고 그동안 와이프가 엄마 생신 때마다 얼마나 잘해드렸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깔깔 웃으며 장난이야.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내가 테스트 좀 해봤지.
시어머니가 사주는 거 투정 안 하고 다 받아들이나 궁금하더라고.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참 성격 좋아. 인상 찌푸리면서 어머님 어떻게 이런 걸 사주려 하세요? 하고 뛰쳐나가나 궁금했지. 라고 하시더니 스테이크집 예약해놨다며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체 왜 자꾸 그러냐고 짜증을 냈고 저도 어이없는 실소를 터뜨리며 자리를 이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은 그날 스테이크도 사주시고 저더러 인성 테스트 합격한 기념으로 주는 거라며 $3 금팔찌도 주셨어요. 정말 못 말리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 식의 몇 번의 테스트가 있었고 운이 좋았는지 그때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가 망가져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당신께서 사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꼭 사주고 싶다 하시길래 그럼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냉장고가 10년도 더 된 중고더라고요. 그 중고 냉장고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거 어떠냐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이건 10년이 넘은 거라 잔고장이 많을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대신 1, 2년 쓰던 중고면 괜찮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박수를 치시며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중고로 사준데도 별말 않고 받아들이네. 어찌나 알뜰하고 속이 깊은지. 내가 이래서 우리 며느리 좋아한다니까. 라고 기뻐하시더니 가전제품 가게에 들어가 최신으로 비싼 거 사주시더군요. 근데 저는 가식이 아니라 정말 중고도 상관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사람을 떠보시며 테스트를 하셨는데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혼 10년 차가 넘어갔는데 어머님이 아직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러시니 진짜 왜 저러시나 싶기도 했어요. 아직도 저한테 신뢰가 안 가시나. 이 정도 며느리 겪어봤으면 사람 어떤지 알만도 하실 텐데 하는 이유 모를 원망스러움도 스물스물 생겨났지요. 제가 좀 싫어하는 티를 냈더니 한동안 눈치 보며 안 하시더니 역시 재벌은 뭐 못 준다더니 합가 테스트를 살짝 시작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 머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하시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자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건 외로워서 생기는 병 같다면서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워서 생기는 병이라니 솔직히 어머님이랑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 뵈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 근처에 시이모님 2분 사시고요. 아버님을 20년 전에 여의셔서 홀로 사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주변에 친척들이 많아 잘 극복하고 살게 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앓는 소리 하시며 외롭다 외롭다 하시니 그냥 제가 먼저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 들어와 같이 사실래요? 집은 좀 좁긴 한데 방 하나 내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그래? 너 정말 나랑 합가할 수 있어? 시어미 모시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다 제 입맛에 너무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면 저만 이득이에요.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합가하자고 한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는 아픈 거 다 없어졌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나오나 떠보신 거죠. 이제 진짜 좀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시댁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지 좀 말라고요. 장난이든 뭐든 간에 자꾸 사람 마음 떠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귀담아 듣지 않으신 듯 했어요.
그냥 해본 말인데 왜 그러냐면서 예민하지 않은 며느리는 그냥 넘어간다며 아들더러 되려 뭐라 하셨다더군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묘하고요. 제발 좀 고치시길 바랐습니다. 이런 점만 빼면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망의 치매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어머님이 이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치매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아요. 연세 환갑이 넘어가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 치매 걱정을 하시지요. 그래서 누구는 치매 걸려서 사흘 밤낮을 밖에서 헤매고 다니다 발견됐다더라. 누구는 치매 걸려서 똥을 집에 다 발라놨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하셨댔나 봐요. 그러면서 역시 제일 중요하고도 궁금한 주제는 치매 노인의 거처였죠. 저기 김밥집 2층에 사는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대. 그런데 그 집 아들이랑 며느리가 자기네들은 못 모시겠다고 요양원에 보내버렸나 봐. 그래? 하긴 그 집 좁기도 하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치매 노인을 봐?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그래도 좀 모시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판정 나자마자 보내버린 거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기 대로변에 랄랑 많이 심어놓은 집 알지? 거기도 할머니가 치매시잖아. 근데 거기는 큰아들이 지금 10년째 모시고 산다더라고. 며느리가 고생이지. 대단해.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셨던 어머님과 시이모님들이었는데 댁으로 돌아오니 왠지 착잡하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그날 나누셨던 치매 관련된 대화들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마, 어멈은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치매요? 글쎄요.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어머님이 애가 타신 듯 요양원도 좋다고는 하던데 요즘 뉴스 보니 사건 사고가 많아. 힘없고 판단력 없는 노인네들이라고 막 다루는 데도 많고 라고 하시길래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죠. 만약 요양원 모시게 된다면 제가 엄청 정성 들여 알아보고 좋은 데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 성에 안 차신 게 느껴졌습니다. 그쯤 되니 어머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치매 걸리셔도 제가 모시겠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으신 거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당신 아들에게는 하지 않고 매번 며느리만 잡아 테스트하듯 떠보는 게 이제는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저도 갱년기인지 아니면 어머님의 그런 고약한 장난에 이골이 난 건진 몰라도 어머님 원하는 대로 대답해드리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치매 걸리셔도 경증이면 저희가 모시겠죠. 시누이는 싱가포르 가서 살고 있고 주변에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 하나뿐인데요. 그냥 대답 않고 대충 얼머무리다가 통화 끊었습니다. 어머님이 그게 너무 서운하셨나 봐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시길래 제가 남편에게 사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못 말리겠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좀 달래드리고자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깜짝 방문을 하려고 남편과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평상에서 등을 돌리고 전화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화 내용 들어보니 친구분이랑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뭐 요양원을 좋은 데를 알아보고 보내줄 거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빈말이라도 그냥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하면 좀 좋아?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무던하고 그랬던 앤데 10년 결혼해 사니 이제 내가 우스운가 봐. 어머님은 그렇게 제 험담을 친구분께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해 인기척을 내려고 하길래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죠. 어머님은 그렇게 계속 통화를 하셨어요. 내가 치매 걸린 척을 좀 해보려고.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서. 이것들 정말 나 요양원 넣어버린다고 하면 나 정도 떼고 이것들이랑 영 끊고 살 거야. 그리고 싱가폴 딸내로 가려고. 괘씸하잖아. 라고 하시며 열변을 토하시길래 제가 조용히 남편 끌고 밖으로 나왔죠. 못 들은 걸로 해. 알았지? 나 진짜 이번엔 어머님 못 받으려. 제가 비장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니 남편도 침을 꿀꺽 삼키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밖에 좀 있다가 어머님께 전화해 시댁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고 어쩐지 꽁한 티를 내시더군요. 보고도 못 본 채 집안일 하고 그러시더니 차 한잔 하자며 앉으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슬쩍 밑밥을 까시는 겁니다. 요즘 열쇠를 어디다 놨는지도 자주 깜빡하고 된장찌개에 간장을 넣는다는 걸 식초를 부어버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며 심각한 얼굴로 어머님께 내일 당장 대학병원 같이 검사 받으러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시며 한 번 더 다른 병원 가보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검사 받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 초기 증상 맞는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받으러 가요. 어머님 가신 병원 어디예요? 소견서 받으러 지금 빨리 가요. 어? 아니, 지금 당장 가는 건 좀 오바고. 아니에요. 어머님 빨리요. 그 병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하게요. 제가 전화기를 들며 재촉하자 어머님은 엄청 당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애초에 병원 가신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렇게 얼머무리시다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한 듯 새빨간 얼굴로 안방으로 급하게 들어가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눈치를 주며 시작하자고 했죠. 우리 엄마 치매면 어떡하지? 그러게, 빨리 약을 드셔야 할 텐데. 그럼 진행이라도 늦춰진다잖아. 제가 남편이랑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걱정하는 척을 했더니 어머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는 게 방문 사이로 보였어요. 제가 더 오바하며 말했죠. 어머님 치매 판정 받으시면 어떡하지? 저번에 보니까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 꺼려 하시던데. 그렇긴 한데 우리도 애가 아직 어리니 집에서 모실 순 없잖아. 그치?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드려도 문제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나 비싸? 그럼 당신도 일 나가야겠다 이제. 뭐? 애 키우고 공부 가르치느라 일부러 맞벌이 안 했잖아.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어머님 요양비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야? 난 그럼 대체 언제 쉬어? 그럼 요양원비를 나 혼자 다 대라고? 너무한 건 너지. 그렇게 저랑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척을 했더니 어머님이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나오려고 하시더군요. 얘들아, 사실은 그 타이밍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 엄마 뒷산에 두고 와야지. 그 말에 제가 맞장구 치며 뭐? 그건 너무하다. 뒷산은 금방 찾아오실 테니까 먼 산에다 두고 와. 설악산 같은데 말이야. 라고 하며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해 얼굴이 일그러지니 남편도 표정 관리한다며 헛기침 하더군요. 저희 부부의 말에 어머님이 엿듣다 충격을 받으셨는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방으로 가 문을 활짝 열고 서프라이즈! 어머님, 다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치매 걸리신 척 하길래 저희도 역으로 한번 소개드려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신뢰가 안 가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며느리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울상을 지으며 그럼 장난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이 껄껄 웃으며 밖에서 엄마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면서 일부러 골려주려고 대본 좀 짜봤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군요. 정말이야? 니들 나 속인 거야? 나 뒷산에 버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어머님, 치매 걸리셔도 저희가 모실게요. 그럴게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자꾸 저희 맘 떠보는 버릇 좀 고치세요. 네?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이 무안한 듯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어머님 모시고 밖에 나가 외식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며 마음을 풀어드렸네요. 어머님도 나중에는 미안하다 하셨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떠보는 일도 없었고 매사 언행에 신중하려 노력하시더라고요. 호되게 당하고 나니 어머님도 놀라셨던 거죠. 그런 모습에 저도 괜히 마음이 더 찡해 잘해드리려고 했고요. 참 어떻게 보면 복장 터지지만 귀여운 저희 시어머니죠. 어머님 방식이 서툴러서 그렇지 얼마나 사랑이 고프시면 그러실까 싶어서 저도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되었고 결혼한 지는 3년 차, 뱃속의 아이는 24주 된 임산부입니다. 결혼하고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지만요. 임신 안 된다고 엄청 구박했던 시할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큰 스트레스였는데요. 무당 할머니가 사이다 날려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쯤 정말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할 웃지 못할 사연이 있어요. 시할머니가 그 덕분에 지금은 제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되게 눈치 보고 사신답니다. 궁금해 하실 법한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제 나이 29살 12월 달에 20대 막차 타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시댁이랑 친정 재정 상황도 비슷하고 양가 부모님들 직업도 우연찮게 다 교사이셔서 너무 신기했어요. 공통점이 많은 서로와 또 양가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으로 행복하게 이어졌네요. 다만 저희 친정은 외가 친가 조부모님들이 다 따로 사시는데 시댁은 시할머니를 거의 반 모시고 사시더라고요. 반 모신다는 뜻은 시할머니 댁은 시골에 따로 있는데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아파트인 시댁에 와 계세요. 1년 중에 반 이상 시부모님 댁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 인사드릴 때와 상견례 때도 시할머니가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처음부터 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 승한이보다 2살이나 많다고? 내년에 30이 되는겨?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애도 잘 안 들어서는 법이야. 라고 하시길래 시부모님께서 아니다. 40 넘어서까지 애 낳는 사람들 많고 요즘은 의료 기술도 좋아서 노산도 건강하게 아이 낳는다. 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해주셨네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저 배려도 잘해주시고 웃음도 많으세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아무래도 연세 때문인지 고리타분한 면이 많으시고 특유의 고집도 굉장히 세세요. 본인 생각이 찰떡같이 맞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시할머니도 그런 성격이시고 그 때문에 시집살이 당한 시어머니가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결혼 후 근 30년을 시할머니랑 반합가 상태인데도 겸허히 받아들이시며
불평불만 않고 오실 때마다 잘 모시고요. 그러시면서도 저한테는 귀한 며느리, 아까운 며느리라 하시며 일도 잘 안 시키려고 하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너무 좋아서 더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챙겨드리고 그러지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저는 시어머니랑 정이 많이 쌓인 상태이고 어머님도 저를 딸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시할머니가 저를 나이로 구박하시는 게 어머님도 더는 못 참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많이 감싸주시고 어쩔 때는 화까지 내셨어요. 어머님, 우리 지연이 나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만 말씀하세요. 귀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감사할 일이고 안 생기면 또 어때요?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집도 많대요.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요즘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애를 안 낳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 근본도 도리도 없는 것들을 우리 손자한테 빗대어 얘기해. 나는 무조건 증손자 볼 거다. 그렇게 시할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대놓고 저한테 빨리 임신하라고 닥달을 하셨죠. 내일 모레 아흔이라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증손자 안겨달라 하시면서요. 그게 제가 결혼한 목적이자 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야기라고 해도 쉽게 흘려듣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요즘 시대에 나이 30 정도면 어린 편에 축하는 데다 제 주변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시할머님 세대에서나 나이 30이 40 취급 받았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 가지고 자꾸 그러시고 저를 증손자 낳을 도구로만 여기시니 저도 날이 갈수록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 계신다고 할 때는 시댁도 가기 싫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냥 저더러 안 내려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괜히 죄송해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신혼 6개월쯤 지났을까?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할머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 할머님 올라와 계세요? 지난달에 내려가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게 당분간 또 와 계신다고 하시네. 어머님이 어쩐지 난감해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시할머니께서 전화기를 바꿔달라 하시더라고요. 손부야, 나다 할미. 내가 그냥 이제 아들네 들어와 살기로 했다. 증손자 볼 때까지 안 내려간다고 했어. 할머님, 안녕하셨어요? 아, 제가 아기 낳을 때까지요? 그래, 나 여기 살면서 네 시험에 엄청 괴롭힐 거다. 왜 증손자 안 안겨주냐고 아침 저녁으로 시집살이 좀 시켜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니네 결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지 않니? 그런데 왜 여태 소식이 없어? 그 봐라, 네 나이가 많아서 빨리 애가 안 들어서는 거잖냐. 내가 그렇잖아도 너 한약 지어주려고 했더니 네 시어매가 기겁을 하고 말리더라. 너나 네 시어미나 똑같아. 빨리 애 가질 생각을 안 하고 허송 세월이나 보내고 앉아있으니 내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 시할머니는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타박하며 제가 아기를 가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 대가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님, 저 아직 건강하고요. 산부인과 갔는데 호르몬이나 자궁 상태도 다 평균 나이보다 적대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기가 올 때가 되면 어련히 오지 않을까요? 너무 그러시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뭐야? 요즘 애들 아주 드세고 되바라졌다더니 시댁 어르신한테 아주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다 하는구나. 어른이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 말 않고 네 하는 거다. 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쳤다냐? 평소에는
그냥 별 대답 안 하고 웃으며 순종했지만 시할머니의 그런 무대뽀에 저도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좀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 죽네, 나 쓰러지네 하면서 시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손주 며느리가 대들었다면서요. 제가 뭔 말이나 했으면 몰라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중간에서 고생하셨죠. 뒤로 넘어가신 시할머니 달래드리느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시할머님도 내려가셨을 줄 알았는데 절대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시할머니 아직 눈도 좋으시고 귀도 밝으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카톡까진 못하더라도 전화는 어렵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출근해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회의실에 들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정말 난감해 죽겠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내가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이건 필시 태몽이다. 속 울렁거리지 않아? 테스트긴지 뭐시긴지 오줌으로 검사하는 거 해봤어? 라며 제 몸 상태 체크를 하시거나 너 어젯밤에 우리 손자랑 사랑했냐? 매일매일 거르지 말고 해. 라며 낯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십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랑한테 화풀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정말 신혼 초에 힘들었네요. 그래서일까? 처음으로 생리불순도 겪게 됐어요. 참 건강하던 저인데 월경을 거르게 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일을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업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생각에 시할머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 임신을 바란다면 손주 며느리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든가. 닥달하면 없던 아이가 뿅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신랑이랑도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시댁 가는 것도 싫어지니 자연스레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이혼 서류까지 뽑아들고 울면서 난리친 적이 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요. 시부모님께서도 그 사실 알고 시할머니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증손자 타령해서 손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될 판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정신 차리신 듯 한동안은 전화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억울하다 하시며 막 우셨다네요. 자기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응당 애를 가지는 게 맞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할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증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리 잘못된 거냐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힘들어서 제 앞에서 우시기도 했고요. 그런 시댁 상황 보니 참 답이 없더라고요. 저 때문에 시집살이 당하며 고생하실 시어머니가 눈에 아른거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아기 원했어요. 어차피 애 낳을 거 빨리 낳고 싶단 생각이 들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리적으로 저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았다가 증손자 지독하게 사랑하실 시할머니한테 빼앗기는 건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댁 왕래를 줄인다고 해도 명절에는 가야 하니까 시할머니를 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오기 전에 시부모님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으셔도 제 얼굴만 보면 갑자기 복장이 터지시는 듯 어김없이 증손자 타령을 하며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증손자를 봐도 벌써 봤을 건데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다. 너 때문에 지금 네 시애미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네 시애미가 그래도 며느리 사랑은 끔찍해서 너 구박하느니 차라리 자기를 구박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시할머니의 눈빛이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고 저는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해요. 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때 되면 어련히 생기겠죠.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주시니까 더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그럼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늙어서 임신 안 되는 여자 말고 어리고 싱싱한 여자 찾아서 손자 재혼시키세요. 그 편이 낫겠네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냐며 시할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액션을 취하시고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셨습니다. 어쩔 때 보면 시할머니가 저희 가족 중에서 제일 건강하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시할머니는 그렇게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나 죽는다 어쩐다 하셨네요. 명절에 그런 난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할머니는 더 바짝 독이 오르셨는지 작은 아버님 앞세워 저희 신혼집에도 막무가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야근할 때라 아무리 집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으니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달라 소리치시더군요. 솔직히 정말 알려드리기 싫었는데 내일 모레 아흔인 어르신을 세워두고 기싸움 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그냥 알려드렸네요. 부랴부랴 일 마무리하고 퇴근해 집에 들어와 보니 시할머니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무슨 이상한 명주 실 같은 것과 부적 같은 걸 저에게 던져주시며 이거 항시 착용하고 있거라. 그래야 증손자가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더러 막걸리 사으라고 시키신 후 한 잔 거나하게 드시고 저희 안방에서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그날 남편만 무지하게 잡았네요. 내가 너랑 결혼해서 이 고생하고 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두어 번 불시에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작은 아버님이나 저희 시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고집 대단하시잖아요. 정말이지 대통령이 온데도 시할머니 성격은 막을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